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점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수당시대의 동아시아 문제를 풀 건데, 기출문제를 풀 건데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갖고 오늘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기술을 제대로 익혀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푸는 과정 잘 보시고, 아, 동아시아사 문제는 이렇게 푸는구나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자, 1번 지도에 나타난 시기의 동아시아 상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도를 볼 때, 오늘 지도를 보는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건데, 지도를 볼 때는 반드시 두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어떻게 봐야 되냐? 제일 먼저 보는 건 여러분들 지도에 써 있는 글씨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 글씨는 분명히 부기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건 기출문제라서 제가 바꾸질 못했는데, 제가 냈다라면 상황을 좀 다르게 냈을 겁니다. 유연 지웠을 거예요. 유연도 지웠을 거고, 그 다음에 북위도 지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토요콘도 지웠을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송을 줬을 거예요, 송. 송을 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송은 바로 무슨 송? 아, 그 조광윤이 세운 송나라 우리나라 고려 때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왜? 자, 일단 첫 번째는 글씨를 봅니다. 근데 송만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단계도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바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우리나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 딱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여도 여러분들 교재에서 보면 다 보이죠? 아, 백제가 잘 나갔던 때 이때는 4세기라는 것까지 눈치채주면 고맙겠지만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도를 보면 삼국시대예요. 삼국시대. 삼국시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뻔해지죠? 아, 삼국시대라면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삼국시대라면 자, 중국은 뭐가 되냐? 위진 남북조 시대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무슨 정권이 돼야 되느냐? 야마토 정권이 돼야 됩니다. 이거 세 개 다 써놓고 해야 돼요. 반드시 문제 푸실 때 이거 써놓고서 여러분들 풀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이제 여기는 원래 부기가 보여지니까 부기가 있어서 여러분들 남북조 시대라는 거 쉽게 알지만 실제로는 빼버리고 낼 수도 있습니다. 이 송은 송제양진의 그 송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갑시다. 어떻게 되는지. 1번은 무로마치 막부. 막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무로마치 막부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고구려는 북조 남조와 삼국시대니까 고구려 나오고 북조 남조 나오는 거 딱 맞죠. 남북조 시대. 그 다음에 강남지방에서는 외구의 밀무역 뭔 소리야? 전혀 아직 들어본 적 없는 문장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화북지방에서는 선비족이 호환유가 북위의 선비족 북조 딱 맞죠.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써놓고 여러분들 문제 푸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지도의 형태가 나타난 시기라고 돼 있어요. 자, 지도의 형태가 나타난 시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딱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 자, 당나라, 중국에선 당나라가 이미 들어섰구나. 수나라도 무너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딱 보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당나라가 세워진 게 618년이긴 하니까 어쨌든 이건 7세기 지도가 되는 것이고 아직 삼국시대죠. 통일신라가 아직 통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는 당연히 어느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고구려. 그 다음에 일본은 여러분들 7세기 초 아직 고구려 망하기 전이니까 여기는 바로 무슨 정권이 되냐면 야마토 정권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된 거 여러분들 찾으면 됩니다. 자, 봅시다. 인한, 대응 등의 연호를 사용한 건 여러분들 발해입니다. 발해는 아직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고구려가 안 망했는데 발해가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가고구려, 당으로부터 화봉공주. 우리나라는 화봉공주 안 받아요. 우리나라 화봉공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당나라 공주 안 좋아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다이카 계신. 다이카 계신이라면 645년이고 645년에 다이카 계신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나라 영향을 받았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다이카 계신 야마토 정권의 원래 끝으로 돼 있지만 그냥 야마토 정권으로 넣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고 이때가 바로 무슨 전투가 있었다.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안시성 전투라면 당과 고구려 간의 싸움 딱 맞는 얘기죠. 세 나라가 연결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있고 여왕. 여러분들 힘있고 여왕이라면 야마타이국인데 그리고 힘있고 여왕은 제가 항상 친, 위, 외, 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친위, 외왕. 친위, 외왕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위랑 친한 외의 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갖고 이거는 어느 시대? 위진 남북조 시대 할 때 그 위진 시대의 위가 돼요. 그 위진 시대의 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미 당나라 때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을 수가 없는 내용이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진 시대니까 이미 당나라 때인데 안 맞죠. 그 다음에 백광전투에서 서로 맞서 싸웠다? 백광전투는 여러분들 누구 대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으면 나당 연합군대 일본, 그 다음이 백제 유민이 연합해갖고 싸운 거죠. 그러니까 가 나가 싸울 일은 없죠. 그래서 답이 되는 건 몇 번이 답이 된다? 3번이 답이 됩니다. 진짜로 한 문장 한 문장 풀어드리는 걸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번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됩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0일간 이연에게 지원 약속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가나 국가가 뭔지. 가나는 막대한 인력을 동원한 대운하 건설과 대외 원정의 패배로 위기에 빠졌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대운하 건설, 대외 원정 패배, 살수대첩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가나는 수나라입니다. 수나라는 먼저 갑시다. 힘있고 여왕을 책봉했다라고 돼. 힘있고 여왕이라면 에이 야마타이국 방금 얘기했죠? 친위 외왕. 힘있고 여왕은 친위 외왕이니까 당연히 중국은 무슨 시대? 위진 시대. 남북조 다 지나서 이미 수나라가 됐는데 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군대를 파견해 백강에서 싸웠다. 이건 당나라 때가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그 신하인 이연은 여러분들 수나라의 신하 이연? 잠깐 이연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 나의 히필가한에게 여러분들 여기 가한이라고 돼 있습니다. 가한은 유목 군주의 칭호라고 돼 있어요. 잠깐만 수나라 때 북방민족이라면 돌궐밖에 생각나는 돌궐만 찾으면 돼요. 수나라 때는 돌궐.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들 돌궐입니다. 돌궐이라면 여러분들 갑시다. 북주와 북제의 조공을 받았다. 틀린 거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가나 국가니까 요 시기가 물어본 게 아니라 돌궐에 대한 질문이니까 30여 차례 일본에 사신을 보냈다. 돌궐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발해가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요. 그 다음에 위구르의 화봉공주. 여러분들 화봉공주는 중국에서 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화봉공주 하면 당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했어요. 자, 수나라는 화봉공주를 돌궐에만 보냈고요.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무엇에서? 조공책봉 관계를 따로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당나라는 자 돌궐, 토본, 위구르에 다 보냈어요. 토요컨에도 보내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당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답이 되죠.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됩니다. 자, 가나 국가의 대외 관계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가나 국가가 나오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중국은요 여기가 무엇이 있느냐 황허가 있는 것이고 황허는 좀 더 아래쪽으로 자 이렇게 황허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창장강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황허 유역까지 이걸 이렇게 다 먹은 거니까 산둥반도 위아래를 다 먹으면 통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딱 보니까 고구려가 나왔죠. 중국은 통일됐죠. 그렇다면 나는 수 아니면 당나라 때가 되는 거고 지도도 보면 6세기 중반 이후의 지도예요. 솔직히 우리나라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고 수당 시절이라면 북방민족으로 제했었던 건 보나마나 누구가 돼요? 돌궐이 돼야 되는 거죠. 토보는 이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수하고 당 중에 어느 겁니까? 저는 당으로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구분 못 하셔도 이 정도 문제에서는 구분 못 해도 아무 상관없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돌궐은 갑니다. 신라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를 공격한 건 자, 돌궐이 아니라 바로 이건 누가 돼요? 당나라가 돼야 되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조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요 나라가 됩니다. 거란이 세운. 어쨌든 지금 안 배웠으니까 틀린 거. 그 다음에 나는 순지 당인지 모른다라고 합시다. 건국 초에 가와 군신 관계를 맺었다. 잠깐. 수나라는 건국 초에 무엇을 했다? 돌궐한테 신하를 자초했다. 당나라도 당고조 이연이 아까 이연 그 당고조 이연입니다. 당고조 이연이 돌궐한테 역시 신하를 자초했다. 수가 됐던 당이 됐던 틀릴 게 없어요. 이건 맞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야마타이국 나왔습니다. 야마타이국이라면 보나마나 누구? 힘있고 여왕이라면 친위 외왕 왜 이걸 계속 얘기했어? 이렇게 해줘도 나중에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갖고 이건 위진시대 그러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가나 몽골의 침략. 몽골은 벌써 등장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송나라 때 등장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3번이 답이 됩니다. 문제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여기도 답을 찾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됩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죠. 그림은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가해 송첸캄프가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입니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내용이 정관종에 잘 나타나 있어요. 벌써 힌트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들 티베트의 여러 세력을 통합한 송첸캄프, 여러분들 이건 보나마나 누가 됩니까? 토번이 되겠죠. 토번. 토번이라면 위구르에 화봉공주를 보냈다. 여러분들 화봉공주는 당나라에서 보내야 돼요. 북제와 북주의 조공을 받았다. 이건 누구? 돌골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는 보낸 사신이 나의 황제를 만나는 장면을 그린 보련도입니다. 이 황제가 신하들과 정치 문제를 논의한 정관종이요. 여러분들 보나마나 정관지치, 정관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당이죠. 당태종이 공주 보냈잖아요. 요와 전연의 맹약 전혀. 그 다음 베트남 북부의 안남도부. 여러분들 도부, 도독부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어느 나라, 당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답은 몇 번? 4번이네요. 가나, 서화의 비단과 은을, 서화가 벌써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것도 송나라랑 관련해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4번이 답이 되죠.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전개된 당시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북주는 돌골과 화친한 뒤 매년 10만 필의 비나들 보냈다. 북제 역시 돌골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하며 많은 재물을 주었다. 돌골의 카가는 나의 남쪽 두 아들이 언제나 공손하니 어찌 물자가 부족할까 걱정하겠는가? 라고 말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자, 북주도 돌골한테 갖다 바쳤고요. 그 다음에 북제도 돌골한테 갖다 바쳤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고, 자, 이건 남북조 시대입니다. 남북조 시대라면 우리나라는 뭐가 되겠습니까? 삼국시대예요. 일본은 무슨 정권? 야마토 정권 때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봅시다. 자, 한국 발해가 건국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 발해가 건국되었다? 발해는 아직 나오면 안 되죠. 삼국시대니까. 토목보의 변 배운 적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자, 중국 남조와 북조가 너무 당연한 얘기죠. 남북조 시대니까. 그 다음에 헤이족교. 헤이족교가 건설됐다라면 헤이족교라면 무엇이 됐냐? 나라 시대로 넘어가는 거죠. 야마토 정권 아니죠. 그 다음에 응호왕조. 알 필요 없어요. 이거 당나라 멸망한 다음에 나온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정답 찾으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가 됩니다.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내린 조서를 내리니 양광이 지휘하는 대군이 창장강 유역까지 남아한 후 진의 도성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던데 여러분한테 나중에는 한자를 좀 알려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한자를 알려드려도 자꾸만 잊어버리시더라. 한자를 싫어하니까. 그래갖고 여러분들 진이라는 이름. 자, 중국에서 진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봅시다. 여러분들 이걸 연결할게요. 진은 3번 정도가 나옵니다. 진. 자, 첫 번째 진은 시황제 진. 뭔지 알겠죠? 시황제 진인지 여러분들 봅시다.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진을 토벌하는 조서를 내리니 양광이 지휘하는 화북을 차지한 애가 이 진은 아닌데. 진나라는 원래 화북에 있었고 창자강 유역에 있지도 않았고 결국 항우와 유방에 의해서 망했는데 틀렸죠. 그 다음에 이 진은 무슨 진이냐? 위진 남북조 할 때 그 진입니다. 누가 세운 짐? 바로 사마시가 세운 짐. 사마시가. 그래갖고 얘가 나중에 내려가면 동진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자, 이 진은 북방 민족이 내려와서 박살나기는 오호한테 했는데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아닌데? 화북을 차지했다는 얘기는 화북을 통일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동진인가? 라고 생각을 해도 동진은 송나라한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송은 조광윤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송이 아니에요. 송제 양진의 송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진은 송, 제, 양, 진의 진입니다. 그런데 얘는 결국 누구한테 멸망? 수나라한테 박살나고 수나라에 의해서 남북조가 통일하게 되죠. 잠깐만. 화북을 차지한 황제가 잘 해석을 하는 걸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진을 토벌하는 조서를 내리니 양광이 양광 이러면 아는데 저거 미칠 광자인데 그렇다면 이건 뭐 수해, 문제,
먼저 화북을 통일하고 있었죠. 수나라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들이었던 양광한테 명령을 해갖고 자,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자, 무엇을 하는 남북조를 통일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문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남북조 시대가 끝나고 남조가 멸망하고 어쨌든 북조도 끝난 셈이고 수가 통일했다란 얘기예요. 수의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군대를 보내 전쟁 중이던 황제는 토본이 안서 사진을 점령하자 서쪽 변방의 방어에도 힘썼다. 그 사이 전열을 정비한 신라는 여러 전투에서 승리하며 황제의 군대를 몰아냈다. 아, 황제의 군대를 누가 몰아냈어요? 여러분들 신라가 몰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아, 이건 무슨 전쟁에서? 나당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다? 자, 신라가 승리하고 이게 됐다. 그리고 나서 삼국은 통일이 됐고 어쨌든 이거는 당나라 때가 되는 거예요. 수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556국. 수나라보다 먼저죠. 556국은.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 여러분들 고구려가 낙랑군을 축출했다는 이건 낙랑군이라면 누가 한나라가 세운 사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안 맞겠죠. 313년의 일이에요. 전혀 아니 4세기 초반의 일입니다. 4세기 초반.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은 외가 남조와 책봉강.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 남조라고 써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남북조 시대가 되겠죠. 남북조 시대 끝낸 게 수나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요거보다 전. 그 다음에 효 문제가 여러분들 효 문제라면 바로 뭐 북위고 북위는 북조고 남북조 시대 끝났으니까 이것도 안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가시가 세력을 몰아낸 정변이 일어났다. 이거 몇 년도? 645년 나이가 계신이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이카 계신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었습니까? 당나라 율령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이 해가 바로 무슨 해라고 그랬어요? 안시성 전투가 있었던 해. 아, 당나라 때고 안시성. 아, 그렇다면 수통일 이후고 나당전쟁, 삼북통일전쟁보다 먼저죠. 고구려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 찾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 문제 진짜 까다로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됩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의 송창칸포 짬포, 송창칸포 왕은 여러분들 이건 보나마나 누가 되겠습니까? 토본이 돼야 되겠죠. 송창칸포 나왔으니까. 돌고래 화봉공주. 왜 자꾸만 송창칸포가 화봉공주를 보내? 화봉공주를 받았지. 이건 당나라죠. 북제로부터 조공을 받은 건 돌궐이죠. 그 다음에 나의 태종과 사직의 일가인 것처럼 함께하여 태종의 문성공주를 맞아 왕비로 삼았어. 당연히 당나라죠. 그 뒤 신성한 칠해쭈젠 참포도 다시 혼인을 청해 중종 때 금성공주를 맞아 왕비로 삼아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이제 토봉 내 신성한 치쭈대젠 참포는 아유 이름하고 자 나의 당의 목종과 사직을 하나처럼 여겨 대화의 맹약을 맺고 그 뜻이 영구히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회맹절목을 비석에 새긴다.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갑니다. 자 나는 당나라입니다. 56국 시대의 분열을 통일한 건 북위. 틀렸죠. 신라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켜. 당나라 딱 맞죠. 나당 연합군이니까. 가나 한 문제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건 누구? 남비핵과. 그 다음에 누구? 고조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갖고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 문제들은 좀 까다로웠는데 8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까다롭지만 풀이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동아시아사는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과목의 특징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문제를 풀 때 문제 풀이 방법을 정확하게 아시면 쉬운 과목이 되고 그걸 모르면 어려운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좌에서 뵙도록 하죠.